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목동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등으로 투표했습니다. 어이구. 부지런하시네요. 예. 그리고 샤샤님, 얼마나 긴긴 밤을 지새우고 이날을 기다렸나. 투표하러 언니 둘 조카랑 함께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국자임을 위대하게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전투표, 본투표로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여러분이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안녕 문현주님은 어제 사전투표 했습니다. 네. 군부대 지역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이 길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오늘도 투표 많이 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김윤경님, 어제 20살 된 큰아이와 함께 사전투표 완료했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건 왜일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관련 소식 바로 전해드릴까요? 네, 바로 가시죠. 제이비는 사전투표하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이비는 본투표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까? 네.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집이 투표소랑 가까워서 본투표 한다고 합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제이비타임즈 바로 사전투표 얘기해볼까요?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9.58%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자 수는 869만 명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3년 전 대선 때 첫날 사전투표율이 17.57%였으니까 이것보다 2.01%포인트가 높은 겁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4.9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3.42%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자,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분석은 투표함이 열리고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에게 섣부른 예단을 심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전할 수 있겠지요. 조금 전에 더마카도 우리 촌철님들의 사전투표 참여 경험담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사전투표 개시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줄을 길게 섰다는 얘기는 어제 전해드렸고요. 점심을 거르고 투표소를 찾은 직장인, 반반차 내고 투표소를 찾은 직장인들이 많았고 각종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유권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투표 열기가 높았다라는 얘기인데 뜨거운 투표 의지를 보인 이유 촌철님들이 분석해 보시고 자신의 그 의지를 한번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반향초님이 우리 매장 직원들 투표하라고 1시간 투표 시간 줬습니다. 이렇게 예. 올려주셨고 네. 김재일님은 오늘까지 하면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까요, 제이비? 글쎄요. 아무튼 그 근처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군 목소리님은 사전투표했습니다. 초등학생 두 아들이 어제 투표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네요. 라고 초등학생이? 또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요? 난 언제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 마음은 뜨거운데 일부 사전투표소에서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일부 선거인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느냐. 신분 확인 기계는 7대인 반면에 기표소는 6개이다 보니까 밀려버린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에 신분 확인이 끝난 선거인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 뒤에 밖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투표소 관리관은 서대문구청 직원으로 선관위 직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관리의 총책임을 갖고 있는 건 어디입니까?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관리상 문제를 인정을 하면서 문제 발생 인지 직후에 전국 사전투표소 관리관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낸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설명도 함께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건 선관위 해명일 뿐. 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선관위의 관리가 이 모양이면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관리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몇몇이 나타나서 대학생인데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한 남성이 질문을 던진 이유를 설명하기를
중국인들이 신분을 위조해 투표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말을 걸었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한다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벌인 짓입니다.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를 이끄는 황교안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동포 등이 많이 사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과 광진구 화양동 사전투표소를 부정선거 사례로 지목을 했고 일부 단체 회원들은 투표소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개수기로 인원을 세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관내 사전투표소 448곳 가운데 26곳에서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한다며 투표자 인원을 세는 인물이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관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기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은 제한됩니다. 여기서 기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이거 당연히 감시,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책임도 막중하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CK 정님이 선관위 울고 싶은데 뺨 때리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바로 그거죠. 네, 그리고 8672님 내란의 빌미를 삼은 게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하는지 점점점 보내주셨는데 네. 선관위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은정님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투표의 부정선거는 없다는 국민들의 뜻이고 선택일 겁니다. 저도 굳이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오늘은 좀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어요.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한 시민이 있다라는 또 신고가 대치동에서 접수가 돼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 네. 충북 제천에서는 50대 남성이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왜 지문을 찍냐. 본투표에서는 지문 안 찍는다.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라면서 항의를 해서 지금 입건이 됐다고 하고 광주에서는 기표를 잘못했다. 투표지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거부당하니까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요런 소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 측의 참관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네. 어제 저녁 6시쯤에 서초구 방배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던 빨간색 유성펜으로 투표함에 이렇게 뭐 X표를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선거 사무 방해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오늘도 사전투표는 6시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 챙기시고 가까운 투표소 검색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준석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며 저에게도 여성 혐오라고 지칭했던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린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검증 역시 얼마든 환영합니다. 네, 기다리기라도 한 듯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검증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대변인이 이준석 후보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그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물은 건데요. 하헌기 전 대변인이 찾아낸 이준석 후보의 과거 글은 지난해 2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와는 상반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헌기 전 대변인의 주장, 문제 제기였던 셈이고요. 네, 뭐 연좌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한테. 네.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연좌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까지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연좌제에 반대하지만 이 논란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한 부분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답을 했다고 하네요. 다른 각도에서 검증 문제를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기 9일 전인 지난 18일 국민의힘의 장영하 선대위 진실대응 전략단장과 청년당원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같은 사안을 문제 삼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인용한 댓글 원문을 포함한 10여 개의 발언을 욕설만 일부 순화시킨 채 그대로 읽어 나갔다고 하는데, 자, 주목할 점은 이 기자회견을 전한 언론 보도입니다. 좀 찾아봤는데요. 관련 보도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언론은 왜 그랬을까요? 언론이 은폐를 한 걸까요? 이재명 후보의 줄을 서면서 입을 닫은 걸까요, 언론이? 자, 이 반문에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에 대한 검증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절대 다수의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건 이준석 후보가 지난해 페북에 올린 주장에 동의해서일 수도 있고, 검증을 빙자해서 폭력과 혐오의 언어가 유포되는 것에 대한 경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를 강조를 했던데, 표현에도 선이라는 게 있고요, 검증에도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손수영님이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네요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네. 성숙한 어른님,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해피봉님은 가족의 일탈 검증이요? 가족이 정치하나요? 일탈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 불법이 있을 때 처벌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또 짚을 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얘기인데요. 이수정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라는 카드 뉴스를 올렸다가 약 10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실제 사실은 두 아들 모두 공군병장으로 전역했기 때문일 텐데, 허위사실 유포 이전에 짚을 점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썼던 표현이 뭡니까? 남성 불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남성 혐오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지적하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이거야말로 가해인 것 모르세요? 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박주민 의원 등이 식당에서 젓가락 하나씩을 들어 올려서 포즈를 잡고 찍은 사진인데, 이걸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연결 지으려 한 듯 합니다만, 이건 한마디로 난독 현상이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찍혔던 시점은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그 발언을 하기도 전이었고, 이분들이 젓가락 하나씩을 들어 올린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금방 추론할 수 있습니다. 기호 1번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데 엉뚱한 해석을 붙였다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사진 속의 주인공 중 한 명이죠. 박주민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5월 13일에 찍은 거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수정 위원장이 근데 이재명 후보 아들에 관련해서 지금 JB가 전해주신 그 글 있잖아요. 네. 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명을 올렸어요.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올렸지만 지금 보도에 캡처된 사진을 보면 뭐 5분? 올린 지 5분 됐다는 사진도 있고, 보도를 보면 약 10분 만에 삭제가 됐다 이렇게 나오죠. 시간 해명이 일단 틀렸는데, 이런 글을 올리고 나서 그 밑에 스스로 댓글을 답니다. 이순정 위원장이. 감시사회 무섭네요. 감시사회입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젓가락 하나씩 들고 그 찍은 사진은 그 페북에 올린 건 어떤 차원이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거꾸로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수정 위원장이 요즘에 온라인에서는 급수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촌철님들의 반응을 살짝 전해드리겠습니다. 타란티노님, 이수정 위원장의 게시물 보고 저도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아름다운 독도님, 이수정 교수를 프로파일링 하고 싶어져요. 알권리님, 정말 배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대선 후보는 아니죠. 하지만 대선 후보와 관련된 발언을 해서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건데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를 언급을 하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 씨가 생각하기에 김 후보는 자신과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남자와 혼인을 통해 내가 좀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란영 씨의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다. 이래서 이 사람이 발이 공중에 떠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는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비판 성명 요지는 뭐 굳이 제가 여기서 인용을 안 해도 되겠죠? 저는 짧게 한 말씀만 환기시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학출 출신, 그다음에 찐 노동자 이런 식의 대비론과 이야기를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고졸 출신이다. 이건 뭐냐? 이 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미국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4월 2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가 뭐였냐면 국제비상경제관한법이었습니다. 근데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이 법이 무제한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해당 법을 통한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법원은 무역 적자는 만성적인 문제고 최근 갑작스럽게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효다. 이런 판결을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그 트럼프 측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조금 전에 전해드린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항소법원은 원고가 내달 5일까지 주장을 제출하고 법무부는 내달 9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받아서 이제 본안 판단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상호관세 부과는 무효라는 판결의 효력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 효력은 계속 일단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확실성에 빠져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게요. 뭐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럴 때는 가만히 지켜보는 게 상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켜보는 거 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말이 사실은 정답이긴 한데, 자,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이 미국에 가서 2+2 실무 협의를 하고 왔죠. 이때 합의 사항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줄라이 패키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7월에 그냥 딱 묶어서 그냥 한 큐로 한미 간의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일정표를 지금 확인하고 합의하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7월에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런 문제가 싹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미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미국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상호관세지 품목별 관세는 또 아닙니다. 품목별 관세는 이것과는 또 별도다. 이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원섭파님, 미국도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나 보네요. 이런 게 사법부 역할이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모래내 낑깡님, 미국도 법원이 바쁘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208 하나님, 트럼프 벌써 레임덕인가요? 근데 그 미국 법원하고 트럼프 사이에 상당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 왔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 2라운드가 앞으로도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 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보수화된 대법원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까지 가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를 지금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